안녕하세요. 저는 SLP 본사 교육지원팀 팀장 차수진입니다. 네, 교육지원팀은 학부모님들께 좋은 교육 콘텐츠 그리고 전국 SLP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강사 선생님들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팀입니다. 앞으로 좋은 콘텐츠로 자주 학부모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코로나여서 이제 얼굴을 뵙고 좀 이렇게 강연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온라인 강연도 나름의 소소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옆에 따뜻한 커피, 차 이렇게 마련하시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필기하실 수 있잖아요. 네, 필기구 이렇게 챙기셔서 주변을 좀 조용하게 정리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시작하고 나면 이제 채팅창에 그동안의 영어 독서 교육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들 남기실 수 있거든요. 네, 강의 내용이라든지 이제 궁금하신 점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글을 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교육에 있어서 독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SLP는 이 점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규 커리큘럼 안에 이 책을 읽는 시간이 꼭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 레인보우 브릿지 프로그램 안에는 스토리타임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책을 읽는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권 정도의 책을 읽고요. 그 책에 대한 사파라든지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법, 내용을 이해하는 것, 이런 완벽하게 책 한 권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1년에 50권의 책을 읽고요. 5세 1년 차부터 7세 3년 차까지 3년 동안 150권의 책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 커리큘럼에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익스텐시브 리딩, 다독을 위해서 또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LP는 독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항상 강의를 어머님들과 책을 한 권 먼저 읽고 시작하거든요. 오늘 제가 어머님들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네,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 리오 더 레이트 블루머라고 타이틀이 보이실 거예요. 네, 화면에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네, 아기 호랑이가 이렇게 보이시죠? 네, 아기 호랑이의 이름이 뭐죠? 네, 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 호랑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리오는 어떤 아이인가요? 더 레이트 블루머래요. 블루머라는 단어는 그렇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실 거예요. 블룸이라는 단어는 대신 알고 계시죠? 네, 블룸은 꽃이 피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블루머는 꽃이 피는 사람, 꽃이 피는 아이, 이 정도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리오는 늦게 꽃 피는 아이, 이런 뜻입니다. 자, 책을 읽기도 전에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 지금 어느 정도 아셨죠? 네, 그래서 책에 있어서 이렇게 표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아기 호랑이 리오 말고 지금 리오를 이렇게 뭐가 감싸고 있죠? 네, 꽃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꽃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지금 책을 읽으실 텐데요. 매 페이지마다 꽃의 상태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책의 속지인데요. 학부모님들이 책을 읽어주실 때 이 부분은 건너뛰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문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클루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또 전반적인 책의 분위기를 전달해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리오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이 책은 우리 리오가 기분이 왜 안 좋을까? 부터 시작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아이들이랑 많이 읽기 때문에 우리 리오가 왜 기분이 안 좋을까 하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 한 100명 중에 98명은 엄마한테 혼났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레오한테 이입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가장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언제냐면 엄마한테 혼날 때입니다. 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네, 우리 리오가 엄마한테 혼나서 기분이 안 좋은 건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에 바로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리오 couldn't do anything right. 리오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 리오가 꽃덤불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요. 지금 꽃잎이 보이시나요? 네, 꽃잎이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네, 리오가 어떤 것들 못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동물 친구들은 지금 다 뭐 하고 있죠?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리오 얼굴 좀 보실까요? 네, 리오는 책을 못 읽나 봐요. He couldn't read. 네, 읽지 못하기 때문에 쓰지도 못합니다. He couldn't write. He couldn't draw. 네, 이렇게 그림도 못 그리고 글씨도 못 쓰고 학습적으로 좀 늦은 그런 아이예요. 뿐만 아니라 생활적으로도 약간 느린데요. 다른 친구들은 지금 간식을 먹으면서 입주위가 깨끗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 레오 입 좀 보실까요? 네, 입주위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He was a sloppy eater. 네, sloppy라는 단어는 좀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어떤 뜻일까요? 네, 레오 입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좀 지저분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그림을 보면 사실 사전을 찾지 않고서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He was a sloppy eater and he never said a word. 그리고 아직 말도 못해요. 그러면 이런 아이를 둔 부모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좀 답답하시겠죠?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리온의 부모님이 나옵니다. 리오 아빠, 리오 엄마, 그리고 리오 이렇게 있는데요. 아빠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s the matter with Leo? asked Leo's father. 자, 뭐가 문제야? 얘 도대체 왜 이렇게 늦은 거야?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엄마의 대답이 굉장히 좀 새롭습니다. Nothing, said Leo's mother. Leo is just a late bloomer.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얜 그냥 느린 아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늦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불안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리오 엄마는 굉장히 좀 현명한 엄마입니다. 아빠가 better late than never, thought Leo's father. 그래, 아예 못하는 것보다 좀 느린 게 낫지 하면서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리오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Every day, Leo's father watched him for signs of blooming. 낮에도 관찰을 하시고요. Every night, Leo's father watched him for signs of blooming. 밤에도 관찰을 하십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책 시작할 때 뭐 봐달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꽃의 상태를 봐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꽃잎이 보였나요? 안 보였나요? 네, 꽃잎이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떤가요? 꽃봉오리가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이 책에서 꽃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리오의 성장이에요. 어른들은 꽃을 확 피워야만 그걸 알아차리지만 꽃이 필 때까지 아이들은 여러 가지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과정은 어른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또 물어봐요. Are you sure Leo's a bloomer? asked Leo's father. Patience, said Leo's mother. Watch the bloomer doesn't bloom. 자꾸 쳐다보면 할 것도 못하니까 좀 참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리오 아빠는 TV 대신에 리오를 보기로 합니다. So Leo's father watched television instead of Leo. 네, 근데 TV 대신에 아들 대신에 TV를 보기로 하지만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계속 훔쳐서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작가가 로버트 크라우스라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쓴 책 중에 Whose Mouse Are You? 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 TV 화면에 보면은 쥐가 에어볼룬 타고 이렇게 하늘을 나는 거 보이시죠? 바로 그 Whose Mouse Are You? 라는 책에서 따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아이들이랑 같이 읽다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 저 그림 Whose Mouse Are You에서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책을 읽어주시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같은 작가의 책을 연속으로 읽어주시면 저렇게 재미있는 클루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겨울이 왔어요. The snows came. Leo's father wasn't watching, but Leo still wasn't blooming. 네, 아빠가 이제 안 본다고는 하지만 눈으로 계속해서 아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토끼를 쫓으면서도 지금 아들을 쳐다보고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해가 바뀌어서 봄이 됐습니다. The trees budded. Leo's father wasn't watching, but Leo still wasn't blooming.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페이지인데 리온의 아빠 그 겨울부터 쫓고 있던 토끼를 아직도 쫓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눈은 아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빠를 리오가 실망시키고 마는 걸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꽃이 어떻게 됐나요?
네, 활짝 폈습니다. 이제 리오가 변화할 것을 예상하는, 보여주는 그런 페이지죠. 아주 중요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ready, set, go. Then one day, in his own good time, Leo bloomed. 네,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Leo bloomed인 것 같다고요? 네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In his own good time입니다. 이 책은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인데요. 교육이란 결국 아이들마다 굿타임이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게 교육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리오가 어떤 변화들을 보여줄지 한번 볼까요? 와, he could read. He could read 5 books at the same time. And he could write. He could draw. And he ate neatly. 네, neatly는 무슨 뜻일까요? 깔끔하게 이런 뜻이 되겠죠. 앞에 sloppy eater하고 약간 반대되는 그런 뜻입니다. 또 리오가 못하는 게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네, he never said a word. 말을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 말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He also spoke. And it wasn't just a word. It was a whole sentence. And that sentence was... 자, 리오가 첫 번째 내뱉은 문장. 바로 뭐였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아이들한테도 많이 하는데, 자, 우리 리오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하고 물어보면은 한 100명 중에 50명 정도는 I love you mom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대답이죠. I love you mom, 뭐 I can do it, I am happy 이런 대답들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제 아이들이랑 책을 읽다 보면 그 아이가 어떻게 집에서 자라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잘 보호받고 자란 아이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네, 우리 리오가 뱉은 첫 번째 문장 바로 I made it. 저 그것을 만들었어요. 네, 저 그것을 해냈어요 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 한글 번역본이 있는데요. 한글 번역본의 제목은 레오가 해냈어요입니다. 네, 어떠셨나요?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그쵸? 책이 주는 그런 재미가 정말 있어요. 이 책을 읽으실 때, 아, 내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셨나요? 아니면 이야기가 재밌어서 몰입을, 이 책에 쏙 빨려드는 그런 느낌이 드셨나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영어를 책을 통해서 배우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로버트 크라우스의 책은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의 own good time을 인정해 주는 것, 빠르더라도 느리더라도 이 own good time을 인정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이 own good time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네, 모니터링, 리온의 아빠가 했던 거 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모니터링하고 observation 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patience,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연 시작하기 전에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재미있는 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어 독서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이들 영어를 가르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요. 방법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영어 독서 교육일까요? 영어 독서 교육이 중요한 이유,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처음에는 언어 습득의 이론적인 배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어 습득의 이론적인 배경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학자가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노암 촘스키, 나머지 한 명은 스테판 크라션입니다. 노암 촘스키는 랭귀지 애퀴지션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스테판 크라션은 comprehensive input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노암 촘스키가 말한 랭귀지 애퀴지션 디바이스, 언어 습득 장치라는 것은 정말로 센세이셔널한 것이었습니다. 노암 촘스키 이전에는 인간은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 모든 걸 다 넣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였거든요. 그렇지만 노암 촘스키는 모든 것을 배워서 아는 게 아니다. 인간의 머리에는 언어 습득 장치가 있고 이 언어 습득 장치에 많은 노출만 해주면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울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LAD라는 것은 사춘기 이전에 활동이 점점 둔화되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사춘기 이전에 배우는 것이 좋겠다. 모국어든 외국어든 이제 이런 얘기였죠.
노암 촘스키가 노출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스테판 크라셰는 노출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테판 크라셰이 이야기한 노출의 종류는 I 플러스 1이에요. I는 지금 우리 아이의 현재 상태, 플러스 1은 그거보다 약간 어려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50단어 정도가 있다고 치면 5단어에서 6단어 정도 모르는 상태, 한 10% 정도 모르는 상태를 I 플러스 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사전을 찾지 않아도 앞뒤 문맥을 유추해서 어느 정도 글을 읽어내고 새로운 단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학자의 이론을 이렇게 한 표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Comprehensible input, 이해 가능한 인풋이 Language Acquisition Device, 언어 습득 장치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중간에 뭐가 있나요? 이 중간에 바로 Affective Filter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Affective Filter는 정서적인 배리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장벽을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인풋이 들어올 때 누구나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이거 뭔가 내가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어펙티브 필터를 낮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펙티브 필터를 낮추려면 즐거운 분위기,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랭귀지 애퀴지션 디바이스를 통해서 습득된 지식이 아웃풋으로 나올 때까지 아까 리온의 아빠가 했던 것처럼 양육자들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습득된 지식을 바로 아웃풋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때 또 양육자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표가 바로 어떻게 언어를 배우는지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책은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I 플러스 1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꾸준히 노출하기 굉장히 좋은 매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무릎에서 엄마의 체온을 느끼면서 책을 읽다 보면은 어펙티브 필터도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독서 교육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어 교육의 변천이에요. 영어 교육이 쭉 한 가지 트렌드로 오지 않거든요. 첫 번째 영어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은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머라든지 파닉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집중해서 가르쳤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뭘 배웠는지 또 자신의 생각은 어떤지 이런 의미를 잘 파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의미 중심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의미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문맹률이 높아지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 교육에 있어서는 형식과 의미 두 가지 전부 다 중요하구나 라는 결론을 얻게 됐고 이게 바로 밸런스드 어프로치입니다. 영어 독서 교육은 그러니까 책을 읽으려면은 형식도 알아야 되죠. 글자도 알아야 되지만 또 책이 뭘 의미하는지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의미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밸런스드 어프로치의 중심에 독서 교육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좋은 영어 독서 교육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보여줄까요? 영어 독서 교육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의 충분한 이해. 두 번째, 배경 지식이 향상되는 것. 세 번째,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상황의 충분한 이해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언어를 먼저 배운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언어가 쓰이는 상황을 먼저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언어가 쓰이는 상황을 먼저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언어를 배우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언어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양한 상황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패턴들로 많이 공부를 했죠.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분이 나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슬픈 농담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영어를 배운 한국 사람이 이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경찰이 뛰어와서 물어본 거예요. How are you? 하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대답했다라는 슬픈 농담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How are you는 무슨 뜻이죠? Are you okay? Are you right? 이런 뜻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제가 들어드릴 예시로는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읽는 책 중에 헨리 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Henry's mother fixed his favorite breakfast. 네, 우리는 보통 fix라는 단어를 공부할 때 fix 고치다, fix 고치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치다라는 뜻을 대입을 해보면 이 문장은 말이 안 됩니다. 네, 헨리네 엄마가 아침밥을 고쳐주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여기서 fix는 무슨 뜻일까요? 네, fix는 prepare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의 엄마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헨리의 엄마가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먼저 보면 헨리네 엄마가 팬케이크랑 우유를 들고 들어오는 그림이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실 때는 그림을 먼저 보게 함으로써 상황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언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더 들어드릴 텐데요. 어머니 아버님도 아마 토익이나 토플 시험 많이 보셨을 거예요. 토익 토플의 파트 1이 뭐냐면 리스닝이거든요. 리스닝 중에서도 파트 1이 뭐냐면 이런 사진이 하나 나오고 네, 이 그림을 가장 잘 묘사한 문장을 고르시오. 이게 파트 1입니다. 이게 왜 파트 1일까요? 네, 맞는 상황에 맞는 문장을 쓰는 것이 의사소통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들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 그림 동화책을 많이 읽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림을 통해서 상황을 먼저 충분히 이해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언어에 노출시켜 주시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머님들한테는 로망이 있으세요. 어떤 로망이냐면 빨리 그림책을 떼고 챕터북을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2, 3학년쯤 되면은 우리 아이 요새 해리포터 읽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머님들의 큰 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근데 그 전에 뭐 하셔야 된다고요? 그림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셔야지 됩니다. 제가 정말 결정적인 예시 하나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장이 하나 나올 거예요.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이 문장 읽어보실까요? 네, The gay Zorniplatz was gnawing his tongue. 네, 이런 문장이에요. 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네, 잘 모르시겠죠? 그럼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단어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정관사 the, 비동사 과거 was, 그리고 ing 붙은 걸로 봐서 과거 진행형 같고요. 소유격 대명사 his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단어를 안다고 해서 지금 해석이 되나요? 안 되실 거예요. 자,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용어와 기능어가 있습니다. 내용어는 내용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기능어는 글의 중간중간을 메워주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알고 계신 단어들은 기능어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어를 모르면 내용어 끝까지 모르는 거거든요. 내용어는 게이존이 플랫, north, tongue 이 세 가지가 내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네, the 게이존이 플랫 was gnawing his tongue. 아마 게이존이 플라츠는 저 도깨비가 될 거고요. 놀브는 뭐 휘두르다, 그다음 텅크는 저 방망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쉽게 이해가 되죠. 어머님들이 독서 강연을 할 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아이가 자꾸 한글로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해석해줘야 되나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아이들이 해석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해가 안 갔기 때문이죠. 그림을 통해서 저렇게 쉽게 짚어주시면 아이들이 한글로 해석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게이존이 플랫, 놀프, 텅크는 영어 단어에 없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데이비 쿠퍼라는 사람이 쓴 리터러시라는 책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데이비 쿠퍼는 미국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모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언어를 배울 때 상황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언어를 처음 시작할 때 그림 동화책으로 시작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국어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외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림의 도움 없이는 이걸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독서에 굉장히 좋은 효과 중에 하나가 배경 지식이 향상된다는 건데요. 저 어머님들한테 질문 하나 할까요?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원어민이랑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 그렇다면 지금 사진 보이시는데 이 사람 누굴까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입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 남북 관계나 아니면 대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한미동맹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이 질문에 쉽게 대답이 나오시나요? 쉽게 나오시지 않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모국어로도 힘들어요.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배경 지식에서 나옵니다. 배경 지식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아이들이 쉽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어와 함께 배경 지식을 함양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육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배경 지식을 extensive reading, 다독을 통해서 많이 향상시켜 주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가 오늘 에디슨에 대해서 영어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근데 아이가 한글로 에디슨 책을 읽었어요. 읽은 아이가 있고 읽지 않은 아이가 있습니다. 누가 쉽게 배울까요? 읽은 아이가 훨씬 쉽게 배웁니다. 왜냐하면은 에디슨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 언어 교육은 이렇게 배경 지식을 향상시켜 주는데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리오 더 레이트 블루머 읽으실 때 이게 영어 공부구나 이런 느낌 별로 안 드셨죠? 재밌게 스토리에 쏙 빠져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취미를 붙이고 흥미를 붙이게 되면은 이게 더 이상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네, 공부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즐겁게 영어 실력을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네, 어떻게 해야지 이런 아이가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들 오늘 리딩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실 거예요. 리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리딩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코딩, 두 번째는 comprehension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게이존 플라트 was nerving his tongue라는 문장을 읽기는 하셨을 거예요. 소리내서. 네, 디코딩에는 성공하셨습니다. 디코딩은 글을 소리내서 정확하게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comprehension은 뭘까요? 네, comprehension은 읽은 내용을 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comprehension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님들은 아까 디코딩에는 성공하셨지만 컴프리헨션에는 실패를 하셨던 거죠. 보통은 이제 약간 이게 어머님들이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집에서 우리 아이가 책을 잘 읽는구나 라는 기준이 디코딩입니다. 얘가 이 책을 소리내서 잘 읽으면 잘 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절반만 성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컴프리헨션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이랑 자주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매직 트리 하우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잭하고 애니라는 두 캐릭터가 나옵니다. 애니는 이렇게 주근깨가 났고요. 잭은 뱅뱅이 안경을 끼고 있어요. 거기에 잭하고 애니의 성격 묘사가 나옵니다. 애니는 굉장히 아웃고잉한 아이고요. 잭은 집에서 책 보는 거 좋아하는 좀 샤이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요. 잭하고 애니가 성격이 어떤 것 같아? 둘이 성격이 같은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하고 물어보면은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소리내서 잘 읽었지만 잭하고 애니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컴프리헨션에는 실패한 거죠.
사실 컴프리헨션까지 어머님, 아버님이 체크해 주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양질의 좋은 리딩 컨텐츠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컴프리헨션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리딩, 디코딩과 컴프리헨션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리딩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 습득 피라미드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데요. 언어 습득 피라미드를 보면은 리스닝이 인풋, 스피킹이 아웃풋, 리딩이 인풋, 라이팅이 아웃풋 이렇게 됩니다.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나오고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나오고 하면서 언어를 습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리스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아래에 기본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닝, 그리고 스피킹, 리딩, 라이팅으로 연결해야지 언어를 제대로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나이가 지금 굉장히 이제 조금 많이 들어서 저 때는 발음 기호를 통해서 읽기를 배웠거든요. 보통 이제 저희 세대는 리딩하고 라이팅부터 시작한 세대죠. 리딩하고 라이팅으로 시작을 하면 리스닝하고 스피킹으로 내려와지던가요?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네, 말하고 듣는 게 아직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영어 교육 시키시는 이유, 리스닝하고 스피킹부터 시작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스닝하고 스피킹은 오럴 랭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리딩하고 라이팅은 written languag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님이 한글이라는 멋진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서 글 배우기가 굉장히 쉬운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은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읽고 쓰는 아이를 만드는 게 지상 최대의 목표예요. 어떻게 하면 잘 읽고 잘 쓰게 만들까 수년간 연구를 했더니 결국 답은 어디에 있냐면 그렇죠. 리스닝하고 스피킹을 잘해야지 리딩하고 라이팅도 잘하더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왜 오럴 랭귀지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어요. 파닉스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A, E, P, P, F, O, 애플 하고 단어를 읽어냈어요. 그런데 이 아이 머릿속에 애플이라는 음성 언어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빨갛고 동그랗고 사각거리는 과일이라는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이 아이는 애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언어를 리딩을 잘하게 하려면 그 전에 음성 언어로 많은 지식이 들어가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미지로 많은 단어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네, 이게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컴프리헨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럴 랭귀지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리스닝하고 스피킹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많이 들어야지 되는데 반복적으로 많이 듣는 게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럼 이 지루한 리스닝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노래입니다. Song and chant 를 통해서 아이들이 리스닝을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많이 들어도 지루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노부영이라든지 문진 영어 동화라든지 이런 책들은 책의 내용을 전부 다 노래로 만들어 놨어요. 네, 이런 책들을 통해서 처음에 미취학 아동들한테 접근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리스닝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스피킹인데요. 네, 어머님들은 스피킹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넓은 의미의 스피킹은 뭐냐면 리스닝에 대한 아웃풋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돌쯤 된 아기가 말을 잘 하나요? 말을 잘 못하죠. 그런데 누구야 시계 어딨니 하면 손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누구야 공 가지고 와 그럼 볼볼볼볼 기어가서 공을 가지고 와요. 이게 뭐냐면 내가 엄마 말을 이해했다고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언어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Total Physical Response, TPR이라고 전신 반응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이들을 이제 오래 가르쳤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굉장히 부끄러움 많이 타는 아이 있습니다. Do you like pizza? 하고 물어보면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이제 넘어가 버리면 얘는 대답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if you like pizza, if you don't like pizza, 이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아무리 부끄러움 많이 타는 아이라도 요거는 하거든요. 네, 요게 yes I do, 요게 no I don't 로 나중에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피킹에 앞서서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TPR입니다. SLP의 5세 1년차, 6세 1년차 이렇게 이제 어린 연령의 1년차 친구들은 거의 그 영어 선수 경험이 없이 들어오잖아요. 이 친구들 데리고 선생님들이 뭐 하실까요? 네, 바로 이 TPR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stand up, sit down, open the door, close the door, back to your seat.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 이해했다고 몸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TPR 활동으로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네, song and movement입니다. 아이들 teddy bear, teddy bear, turn around 하면 뭐 하죠? 이렇게 돌잖아요. touch the ground 하면 이렇게 땅바닥을 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노래를 하면서 몸으로 이해한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책 읽기의 5가지 형태 보여드리고 제가 여기에 맞는 책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책 읽기에는 크게 5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 read aloud. 누군가가 소리내서 읽어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소리내서 읽어주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죠? 네, 듣게 되겠죠. 그래서 리스닝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나 아니면 어머님들이 소리내서 읽어주시고 CD 틀어주시고 송 틀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많이 듣게끔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5, 6세 아이들이 이 활동을 주로 하게 됩니다. 자, 엄마가 책 읽어줄 때 아이들은 뭐 하면 될까요? 그림, 상황을 보면 됩니다. 이때는 문자 볼 필요 없이 엄마가 읽어줄 때 아, 이 그림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 요걸 아이들이 봐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shared reading인데요.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조금씩 알파벳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여전히 엄마가 책을 읽어주긴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그림이 아니라 어딜 따라가는 거죠? 네, 문자를 쭉 눈으로 따라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할 것은 문자를 보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고요. 세 번째 단계는 가이드드 리딩이에요. 이제 알파벳이랑 파닉스를 어느 정도 배워서 아이들이 떠듬떠듬 읽게 됩니다. 그래서 I like red tomatoes라는 문장이 있으면 I like red 엄마 이게 뭐야? 그럼 tomatoes. 이렇게 얘기해주면 I like red tomatoes 하고 이제 본인이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단계죠.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디코딩 스킬입니다. 그래서 책을 이제 정확하게 소리내서 읽는 훈련들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고요. 네 번째 단계는 cooperative reading인데 이때 포커스가 되는 것은 oral reading fluency입니다. 아이들이 떠듬떠듬 읽으면 묵독으로 못 넘어가요. 말하는 속도만큼 스피디하게 소리내서 읽을 수 있어야지 묵독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습시켜 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보통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3번 읽어 이렇게 시키거든요. 근데 이러면 아이들이 지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 네가 제일 좋아하는 페이지 2페이지만 골라 해서 그 2페이지를 반복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기쁘게도 읽었다, 슬프게도 읽었다, 느리게도 읽었다, 빨리도 읽었다 이렇게 여러 번 읽고 나중에 녹음을 하는 활동을 해주면 cooperative reading, oral reading fluency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혼자 조용히 silent reading을 할 수 있는 independent reader가 되는 거죠. 사일런트 리딩을 하면서는 아이들이 comprehension, 이해하는 쪽으로 굉장히 집중해서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책 읽기에는 이렇게 5가지 형태가 있고요. 지금부터 이 5가지 형태에 걸맞는 책들 한 권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제 미취학 어린이들을 위해서 소개시켜 드릴 책인데요. 첫 번째 책은 바로 에릭 칼의 Today is Monday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네, 에릭 칼은 또 아주 유명한 동화 작가이기도 하고요. 이 책에는 요일,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실게요. Today is Monday by Eric Carle. Today is Monday. Monday, string beans. Tuesday, spaghetti. Monday, string beans. 자, Monday, Tuesday 나왔으니까 다음 페이지에는 무슨 요일 나올까요? 그렇죠. Wednesday, soup. Tuesday, spaghetti. Monday, string beans. 자, 다음 페이지에 무슨 요일이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Thursday, roast beef. Wednesday, soup. Tuesday, spaghetti. Monday, string beans. Friday, fresh fish. Thursday, roast beef. Wednesday, soup. Tuesday, spaghetti. Monday, string beans. 이렇게 전개가 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 이렇게 읽으니까 재밌나요? 네, 별로 재미가 없죠. 네, 지금부터는 이 책에 노래를 입혀서 어떻게 TPR과 함께 구현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음식 이름 그리고 요일들이 나오는데요. 요일과 음식 이름 한번 몸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네, 잘하셨어요. Monday 어딜까요? Monday. 네, 여기죠. Tuesday는요, 네, 여기입니다. 그리고 Friday는 네, 여기죠. 잘 하셨고요. 이번에는 음식 이름 한번 볼까요? String beans, spaghetti, soup, roast beef, fresh fish. 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저한테 fresh fish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fresh fish, roast beef는요? roast beef. 아주 잘하셨습니다. 지금 어머님들 저하고 뭐 하셨죠? 네, TPR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머님들이 이해하셨다고 몸으로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네, 이 TPR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도 재밌게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Today is Monday 노래 한번 신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set, go! Today is Monday, today is Monday. Monday, string beans, all you hungry children, come and eat it up. Today is Tuesday, Today is Tuesday, Today is Tuesday. Tuesday spaghetti, Tuesday Monday string beans, Monday all you string hungry beans, children, all you hungry come and eat it children, up. come and eat it up. Today is Wednesday, Today is Wednesday. today is Wednesday, Today is Wednesday. Wednesday Wednesday zoo, Tuesday spaghetti, Tuesday spaghetti, Monday string Monday beans, string all you hungry beans, all you children, hungry come and children, eat it up. come and eat 네, it up. 다음은 무슨 요일일까요? 네, Today is Thursday, Today is Thursday. Today is Thursday, Today is Thursday. Thursday roast beef, Wednesday zoo, Tuesday spaghetti, Monday string beans, all you hungry All you children, hungry come and children, eat it up. come and eat it up. 마지막 날은요? 맞습니다. Today is Friday. Today is Friday. Today is Friday. Today is Friday. Friday, fresh Friday, fish. fresh Thursday, fish. roast Thursday, beef. roast Wednesday, beef. zoo. Wednesday, Tuesday, zoo. spaghetti. Tuesday, spaghetti. Monday, string Monday, beans. All you string hungry beans. children, All you hungry come and eat children, it up. come and eat it up.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면서 노래를 하니까 훨씬 더 책이 재밌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Friday fresh fish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네, 이게 바로 alliteration, 두음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Friday fresh fish, brown bear 이런 것들을 자주 들은 아이들은 나중에 파닉스를 배울 때 훨씬 더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취학 아이들은 몸을 움직이면서 노래를 부르고 또 앞에 페이지를 좀 예상할 수 있는 이런 predictable text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쉬운 책들을 주로 읽는다면 이제는 알파벳을 배우는 아이들이 보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이나 파닉스를 이제 익히는 아이들은 어떤 책이랑 많이 친해지냐면
네, 리더스라는 책과 많이 친해집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리더스는 1, 2, 3, 4, 5 이렇게 단계가 나눠져 있는 책이고요. 단계별로 소개해주는 단어가 좀 다릅니다. 네, 보면은 이 1단계 책인데요. 1단계 책에는 CVC, Consonant, Vowel, Consonant, 자음, 모음,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름절의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big, egg 전부 다 이름절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과 영어는 음절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이제 음절 박자 언어고요. 그래서 각 음절에 동일한 강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어는 강세 박자 언어예요. 모음이 있는 곳에서만 강세가 세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의자, 컴퓨터, 노트북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자, 컴퓨터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강세가 들어가 있는 데만 그렇게 세게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big egg를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면 되나요? big egg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책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en has some eggs. 전부 다 이름절짜리 단어죠. One is big, the rest are small. This is not my egg, says hen. Is it a cat egg? No, says cat. Is it a dog egg? No, says dog. Woof, woof. Is it a pig egg? No, says pig. Oink, oink. 네, 책을 읽어주실 때는 이 정도 센스는 발휘해 주셔야겠죠. 네, 그냥 이제 모노톤을 읽어주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Is it a cow egg? No, says cow. Is it a goat egg? No, says goat. 아, 도대체 이거 누구 알일까요? 그리고 고트나 캣이 알을 낳을 리는 없잖아요. 네, Is it a fox egg? Yes, says fox. 아, 팍스가 이걸 먹고 싶어서 자기 알이라고 다 들고 가버립니다. The small eggs crack. Beep, beep, say the small chicks. The big egg cracks. Squawk, says the big chick. Run, says hen. Hen has some chicks. One is big, the rest are small. Hen loves them all. 네, 이렇게 끝이 나는, 네, 입양하면서 혼인하게 끝이 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아이들이랑 연습할 때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요? 네, 전부 다 연습을 하시거나 읽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Is it a cat egg? No, says cat. Is it a dog egg? No, says dog.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cat, cat만 알고 dog만 알아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is it a 이런 문장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몇 번 읽다 보면은 아이가 아는 단어는 아주 제한적이지만, 네, 자기가 책을 한 권 읽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그런 이제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책이죠. 그러면 엄마가 is it a 부분을 읽어주시고 아이는 동물 이름만 이야기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Is it a cat egg? No, says cat. 네, 아이가 그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되고요. Is it a dog egg? No, says dog. 네, 아이는 dog만 얘기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몇 번 하다 보면은 아이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엄마 내가 읽어볼게 하면서 Is it a dog egg? No, says dog 이라는 문장을 자연스럽게, 네,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비교적 스토리 라인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파닉스나 알파벳을 배우는 아이들, 단모음, 단자음을 배우는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리더스 1단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리더스 2단계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보통 1단계와 2단계까지 걸쳐서 디코딩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리더스의 2단계 정도로 수월하게 읽는다 하면은 거의 이 친구의 디코딩 스킬이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2단계라서 그런지 앞에는 이음절짜리 단어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음절짜리 단어 혹은 삼음절짜리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피넛이라는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알파벳이 쭈루루룩 옆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읽기 좀 힘들어해요. 그럼 P-E-A 끊어서 P, N-U-T 끊어서 not 하고 읽을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는 I say P, you say not, P, not, P, not, you say P, I say not, P, not, P, not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음절별로 잘라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책과는 다르게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제 글의 양도 좀 많고요. This is Peanut. He is tiny, but he is strong. He loves to sniff things, even stinky things. 하면서 장모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at the store, Nina puts peanut in her backpack. 네, 이음절짜리죠. I say back, you say pack, backpack. 이런 식으로 연습해 주셔도 재밌고요. 뭐 he can see everything 해서 everything 이렇게 잘라서 읽을 수 있게 지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글밥이라든지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거는 어느 정도 스토리라인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글밥도 꽤 많아서 이 정도까지 아이가 읽어내게 된다면 어떤 책이든지 어렵지 않게 디코딩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디코딩이 아이들이 다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네, 컴프리헨션을 해야겠죠. 이제부터는 이해를 하는 책,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책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를 authentic literature라고 부르게 되죠. 오늘 소개를 해드릴 책은 데이빗 루카스의 헬리버 잭슨이라는 책입니다. 네, 헬리버 잭슨 표지를 이렇게 보시면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뒤에 배경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죠. 얘 왜 배경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을까요? 한번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첫 페이지에 이유가 나오는데요. 헬리버 잭슨 was shy. 헬리버 잭슨 didn't like to be noticed. 헬리버 잭슨 liked to blend into the background.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 표지, 이 장면에서 헬리버 잭슨 찾으셨나요? 네, 저기 빨간 벽돌에 이렇게 착 붙어 있죠.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옷이 많아요. He had a suit that he wore to the park. 공원 갈 때 입는 옷. He had a suit that he wore to the shops. 샵에 갈 때 입는 옷. He had a suit that he wore to the library. 도서관에 가서 입는 옷. 저기 서가 앞에 보이시죠? 네. But mostly 헬리버 잭슨 stayed indoors. 그렇지만 제일 좋아하는 것은 집에 있는 것입니다. 소파도 똑같이 옷 색깔이랑 똑같이 지금 맞춰서 앉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한테 어느 날 초대장이 옵니다. 여왕의 생일 초대장이 와요. 그런데 여길 가자니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안 가자니 궁전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헬리버 잭슨이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네, 이렇게 궁전이랑 똑같은 옷을 입고 가게 돼요. 그런데 맙소사 How was he to know it was a garden party? 가든 파티였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헬리버 잭슨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헬리버 잭슨은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왕과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 a beautiful suit. Can you make me a suit of silver? Can you make me a suit of gold? 이렇게 옷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헬리버 잭슨은 유명한 의상실의 디자이너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네, 바로 열등감도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샤이하고 부끄러움이 많았기 때문에 옷을 많이 만들어 입게 되었고 그 힘으로
네, 디자이너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부터는 아이들이 작가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컴프리헨션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이제는 정말 초등학교 고학년이 읽을 수 있는 마지막 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반 넬스버그의 The Sweetest Fig라는 책이에요. 네, 크리스 반 넬스버그는 주만지라든지 폴라 익스프레스 같은 이런 영화화된 그런 책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피그가 무슨 뜻이냐면 무화과라는 뜻이거든요. 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무화과 이야기를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ushu Biba the dentist was a very fussy man. He kept his small apartment as neat and clean as his office. If his dog Marcel jumped on the furniture, Biba was sure to teach him a lesson. Except on Bastille Day, the poor animal was not even allowed to bark. 네, 첫 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페이지 보시면 아주 깨끗한 집에 소파 위에 강아지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남자가 신문을 말아쥐고 서 있어요. 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네, 이 개를 아마 때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미스터 비봇이 아니라 무슈 비봇으로 무슈 비봇이라는 것으로 봐서 이 책의 배경은 프랑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의 직업은 The Dentist. 치과 의사입니다. 근데 성격이 어떤 것 같으세요? 편안한 성격은 아니죠. 굉장히 까탈스러운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 개가 가구에 뛰어 올라가는 거를 못 참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깨끗한 가구에 개털이 묻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불쌍한 강아지는 except on Bastille Day, 바스티유 데이를 제외하고는 짖을 수도 없습니다. 이 책은 프랑스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좀 있는 아이들이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내용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노파가 찾아와서 충치 치료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충치 치료가 끝난 다음에 이 노파가 돈 대신에 무화과 열매를 2알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se figs are very special. They can make your dreams come true. 네, 너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피그라고 얘기를 하죠. 이 남자는 처음에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상한 노파가 왔구나 하면서 집에 와서 이 피그를 먹어보는데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달콤한 그런 피그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남자한테 그 다음날 이 남자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속옷바람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또 아이펠타워가 이렇게 고무처럼 휜 거예요. 이게 이 남자가 전날 밤 꾼 꿈입니다. 기억나시나요? These figures make your dreams come true라고 했잖아요. dream에는 2가지 뜻이 있는데 소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밤에 꾸는 꿈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2가지 뜻을 절묘하게 대칭시키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게 밤에 꾸는 꿈을 이루어주는 피그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무슨 짓을 하냐면 매일 밤 자기 자신한테 최면을 겁니다. 그래서 잠만 잤다 하면은 꿈속에서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네, 이제 뭐만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 2번째 피그를 먹기만 하면 이 꿈이 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제 피그를 준비해 놓고 와인을 가지러 간 사이에 이 개가 피그를 홀라당 먹어버려요. 그 남자가 너무너무 화가 나겠죠. 그래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이 개를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제가 한번 소리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When he woke up the next morning, Biba was confused. He was not in his bed. He was beneath it. Suddenly, a face appeared in front of him, his own face. 네, 자기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침대 위에 있지 않고 침대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랑 똑같이 생긴 얼굴이 쑥 들어오더랍니다. Time for your walk, it said. Come to Marcel. A hand reached out and grabbed him. Bibo tried to yell, but all he could do was bark.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나오는 것은
이런 소리였습니다. 하면서 끝나게 되죠. 야, 어떻게 된 거죠? 네, 개하고 사람하고 바뀐 거예요. 이 개는 평소에 무슨 꿈을 꿨던 거죠? 저게 개고 내가 사람이면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이 꿈을 평생을 꾸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개의 꿈이 이루어지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좀 으스스하죠. The sweetest fig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쓴 그런 fig를 맛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초등학교 영어를 잘하는 어린아이들이랑도 읽고 영어는 약간 못하지만 좀 고학년 아이들이랑도 읽었는데 누가 재밌게 읽었을까요? 네, 반전과 아이러니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조금 더 재밌게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읽을 수 있는 책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렸던 책들을 쭉 머릿속에 남으시나요? 네, 미취학 아이들을 위해서는 노래가 가미되어 있는 그런 그림책들,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해서는 리더스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디코딩을 완성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authentic literature, 정말로 작가들이 의미를 담아서 쓴 그런 책들을 읽어주면서 영어 학습을 한다면 네, 훨씬 더 재밌고 풍부하게 배경 지식도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채팅창에 채팅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중복해서 물어보시는 질문 한 2가지 정도 답변 드리고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건데 해석 해줘야 되나요? 라는 질문 아직도 이제 좀 들어오고 있어요. 해석을 해주기 전에 그림부터 먼저 짚어주시고요. 그림으로 설명되지 않는 키워드는 해석을 해주셔도 됩니다. 무조건 영어로 해야 돼 해가지고 아이가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중요한 키워드, 내용어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한글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2번째 질문으로는 이 아이가 계속 책만 읽으려고 드는데 괜찮은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아이가 읽은 책을 계속 읽으려고 하는 것은 아이의 성향과도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얌전하고 좀 내성적인 아이들은 읽은 책을 또 반복해서 읽는 것들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계속해서 읽으면서 새로운 걸 발견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읽어줘도 괜찮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새 책을 좀 결합해 주시면 좋고요. 또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논픽션을 꼭 같이 읽도록 좀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중학생쯤 됐는데 엄마 곰이 겨울잠 자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Sleeping in the cave during the winter time을 hibernation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이 논픽션 도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5, 6학년, 4, 5, 6학년 정도 된 고학년들이라면 논픽션 도서까지 함께 읽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나중에 또 저희 SLP 본사로 네,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학당에 또 얘기해 주시거나 하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